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 문제를 풀면서 대충 읽고 그냥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우울한 감정을 가지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셈 시청자 여러분, 중등교육과에서 학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이태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에서 언어 코칭, 또 학습 코칭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민철원 교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곧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잔소리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방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4가지 역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할 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을까요? 공부할 때 과연 의지가 얼마 정도인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가 빵이고 부모 의지가 100이다 본다 그러면 어떤 동기일까요? 바로 무동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요, 무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기를 높인다는 것은요, 그 의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의지가 50%고 엄마가 50%라면 이제 중간 정도 동기겠죠. 아이들이 100%고 엄마가 또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단계별 과정이 필요한데요. 동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칭찬과 보상뿐이 없습니다. 무조건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칭찬하는 것은 영어 숙제라든가 국어 숙제를 했을 때 행위 자체, 과정을 꾸준히 칭찬해 준다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이 동기가 생기고요. 이제 보상 같은 경우도 숙제 다 하는 거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 포인트죠. 그런 노력 포인트에 따라서 100원, 뭐 이렇게 200원 주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을 두면은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 동기에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 칭찬과 과정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해주게 되면은 이 동기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인정의 단계입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영어 공부했을 때 그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꾸준히 이 아이가 그 다음 단계인 이 공부가 자기 삶에 의미를 주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상이 좋은 학교 가겠다도 하나의 동기 코칭이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칭찬 보상하고 난 다음에 인정 단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얘기해 주면은 그 동기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한 내용이 순간에는 잘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억력을 높이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배운 내용을 아이들의 장기 기억에 저장해서 아이가 원할 때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기억의 첫 번째 단계인 주의 단계에서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안 되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냥 영어 단어 외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영어 단어 5개 외울 때 반드시 받아쓰기까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기억이 이제 장기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 단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단기 기억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연 단계입니다. 리허설이 얘기하거든요. 영어를 외울 때 예를 들어서 꾸준히 말을 하는 암송을 통해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문장을 밑줄 긋거나 또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활동도 시연 단계거든요. 이런 단계를 하면은 이 기억들이 장기로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떤 정확한 목표라든지 시연 단계에 좀 더 신경 쓴다면은 또 기억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이 너무 느리거나 능률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공부 머리가 있나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기다려줘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있으면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출발점인데 문제는 꾸준히 하지 않은 게 문제점이거든요.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학습 계획표를 쓴다든지 또 플래너를 쓴다든지 또 본인들이 플래너 쓴 것들을
과제를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피드백들이 됐을 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는 피드백 활동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습관화가 되고 내재가 돼서 추후로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량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 머리가 실제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공부머리가 있다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의 끈기나 또 어떤 노력을 좀 강조해주고 이걸 높이는 방법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를 돕고 싶은데 무슨 얘기 했으면 좋겠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단 피드백만 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본인이 계획했던 학업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했다 생각하고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실패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극복하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또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는 없다고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점수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점이 무엇인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 나누고 또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를 나눠서 다음에 시험 볼 때 또 시험 준비할 때는 그 아쉬운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how to 측면에 대해서 얘기 나누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더 아이들이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데 점수 얘기만 해버리면은 그 극복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공부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세 가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정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일정한 학습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21일 정도 반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됐을 때 서서히 아이들이 습관이 내재화되는 시간이 됩니다. 곱하기 3 정도, 63일 이상 정도 했을 때 이제는 부모님께 손을 떼어도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잔소리하지 않고도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가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요. 이럴 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풀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왜 푸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목표를 얘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읽고 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잘 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답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정에 중심을 두는 게 매우 중요하고 문제를 읽거나 풀 때 첫 번째는 정독 훈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꾸준히 소리 내어서 문제를 읽는 훈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끊어 읽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끊어 읽었을 때 훨씬 더 대충 읽지 않고 문제를 확실히 읽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문제를 본인이 읽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엄마한테 직접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분명히 본인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설명하는 습관, 훈련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상 앞에 앉았더라도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21일 동안 3번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습관이 되고요. 작심삼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핵심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재나 또 이 책들이 우리 아이의 수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하고 지속적으로 질문해 주는 거죠. 수준에 맞니? 또 이해하니? 어렵니라는 질문을 통해서 난이도 상태를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틱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틱장애가 되는 원인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신경학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병원 가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의사한테 맡길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심리적 요인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고 또 화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모님께서 꾸준히 감정 코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과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 나누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정서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단순히 짜증난다, 화나다, 스트레스 받는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경우는 짜증나지 않는 경우인데도 짜증난다 그렇고요. 화가 아닌 경우도 화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두려운데 그것을 만약에 화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교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짜증난다 그러면은 네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불안 때문에 그래. 이렇게 꾸준히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서가 어떤 용어인지 단어인지를 피드백해 줬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상태가 이루어지거든요. 정서에 대한 어떤 언어, 단어도 많이 공부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심리적 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이제 불안감이 아이들이 크잖아요.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시험을 앞둔 불안, 스트레스 이런 거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공부의 목표나 이것이 채워졌는지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는지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코칭하면 좋냐면은 공부 과정 속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반으로 또 도움 줘야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우울한 감정을 가지는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지치고 우울할 때 너 엄마가 봤을 때 너는 실패한 적이 없어. 실패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실패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울감도 동시에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부모의 언어입니다. 부모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뀔 수 없거든요. 학습 코칭 시작은 부모의 언어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습 코칭 강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개별 교과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룹별로 교과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소개해주신 학습 역량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학습 역량을 지도할 수 있는 연수를 모두 이수하셔서 이제 강좌 개설을 하시면 개학한 이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여 이제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건강하게 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공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적 측면, 동기, 정서, 행동 측면이 골고루 발달됐을 때 건강한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신다면 건강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중등학력담당 장학사 이태희 고려대학교 아동코칭학과 교수 민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